가장 지금 심한 게 이제 우리나라 우울증, 그다음에 수면 장애, 혹은 이제 이런 두 가지가 또 합치게 돼서 잘못 진행되면은 그게 이제 치매로 들어가는데, 그런 질환들을 치료하는 어떤 약이다, 이게 전자약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전자약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리메드의 고은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은현입니다. 바로 이제 제가 여쭤보게 되는 게 이 전자약이 뭔가, 저는 사실은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전자약이 무엇인지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자약은 이제 생소한 영어인데요. 영어로 이제 일렉트로슈티컬이라고 하거든요. 일렉트로슈티컬. 예, 제약이란 약품을 의미하는 파마시티컬에서 전기를 쓰기 때문에 일렉트로를 붙여서 이제 일렉트로슈티컬이라고 하고요. 이 개념은 2013년도 클락슨 스미스 클라인 그쪽 회사에서 전자약이라는 단어를 먼저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제 세계 경제 포럼에서 2018년도에 세계를 이끌어갈 유망 기술 10가지를 발표하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전자약이라는 개념이 나왔었죠. 그게 이제 전자약이란 그 말이 탄생하게 된 어떤 그런 배경들이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혹시 텐스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텐스. 통증이 있으면 이렇게 패치를 붙여가지고 자극을 줘서 이렇게 통증을 좀 완화시키고 그런 건데, 기존에 이렇게 전기는 우리 인체에 깊숙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아니면 우리 피부 자체가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 전기라는 애가 들어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전자약 같은 경우는 우리는 그 강력한 전자기장을 만들어서 그 전자기장은 인체를 뚫고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자기장이 인체 깊숙이 들어가고 그게 다시 전기 신호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경이라든가 근육, 그런 부분들을 자극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련된 그 질환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보는데, 뇌 쪽하고 그다음에 몸쪽, 일반 몸쪽에서 이제 통증 같은 경우를 치료하는 데 쓰이고요. 일반 그 뇌 쪽에 있어서는 소위 말하는 정신적인 질환들, 가장 지금 심한 게 이제 우리나라 우울증, 그다음에 수면 장애, 혹은 이제 이런 두 가지가 또 합치게 돼서 잘못 진행되면은 그게 이제 치매로 들어가는데, 그런 질환들을 치료하는 어떤 약이다, 이게 전자약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적, 자기적 자극을 통해서 이 인체에 생기는 질환들을 치료하는 그런 방법인 것 같은데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글락소 스미스에서 예.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 원천 기술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원래 명을 이제 그렇게 했었고, 이 전자약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지금 TMS라는 경두계 자기 자극술이라는데, 이 자체도 물론 어렵지만 TMS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VNS라고 있어요. 미주신경 자극기. 미주신경 자극기는 뭐냐면은 우리 몸속에는 뇌와 이 신경이 12쌍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그걸 이제 미주신경을 자극하게 되면 호흡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거나 하고, 장하고 뇌를 연결시켜 주는데 이 도움을 주기도 하는. 그래서 VNS라는 전자약도 있고, 그 다음에 TDCS라는 전자약도 있어요. 그게 이제 거기는 트랜스크레니얼 다이렉트 커런트, 전류를 직류 전류를 써서 이제 뭐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TMS 같은 장비는 미국의 FDA를 받았고, VNS도 미국의 FDA를 받은 장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TDCS라는 기타 장비들은 아직 FDA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 굉장히 신기술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예. 그 실례합니다만 예전부터 이런 전자기를 이용한 치료 기구들이 좀 있었잖아요. 뭐 저는 뭐 써보진 않았습니다. 뭐 팔찌도 하고 다니시고, 예. 또는 뭐 이렇게 자석이 붙은 파스 같은 것도 예. 있고, 그런데 그런 것도 일종의 그러면 이런 전자약에 포함될 수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개념? 아까 뭐 그 전기적, 자기적 그 자극들이 피부를 뚫고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걸 쓰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설명해 주시면. 이제 혹시 MRI는 아시겠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전자기 공명 찍는 거, 자기 공명 자기 자기치. 그 장비는 소위 말하는 3테슬라 혹은 3테슬라 이상의 그 에너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도 3테슬라 정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순간적으로 그게 나와서 그게 우리의 피부라든가 신경을 자극하는 거고, 과학적으로 그렇게 검증된 바는 없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믿고 그렇게 선전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임상적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상당히 큰 퀘스천 마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참조적으로 우리 그 냉장고에서 쓰이는 전기 그 자석이 있지 않습니까? 문 열어서 예, 문 열을 때 네. 자석이 있으니까 그게 0.00005 테슬라예요. 그 정도로 상당히 미약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3테슬라는 이제 만 가우스거든요. 그게 엄청나게 센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인체 부위 깊숙이 들어가 가지고 신경과 근육을 자극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질환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거나 치료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도 MRI 같은 장비가 예. 정말 몇십 킬로 되는 술병이도 막 그렇죠. 끌어당기는 엄청난 자극으로 알고 있는데 그 3테슬라라고 아까 3테슬라 이상이죠, 이제 그게. 예, 리메디에서 만드는 이런 그 전자약들이 그 정도의 전자기기. 그럼 또 포괄적으로 이제 전자약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런 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의료 장비죠, 의료 기기를 만들어서 그게 이제 환자들한테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전자약이라고 그러시면서 이 장비다 이런 얘기도 이제 예. 살짝 말씀하셨는데 예. 이걸 그럼 의약품으로 봐야 될지 뭐 장비로 봐야 될지 모르겠으나 기존에 우리가 먹는 생화학적인 예. 이런 약품들 있잖아요. 예. 이것과 비교하면 이런 장점도 있고 또 어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단점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그렇죠. 감사하겠습니다.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것도 그건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돈을 들여서 이제 임상적으로 검증을 해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약품들을 계속 약을 먹었을 때 그 부작용들이 많이 있죠. 쉽게 말해서 이제 우울증 같은 경우는 평생 그 약을 먹어야 될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우울증 같은 약을 먹음으로써 그 부작용이 이제 끊임없이 잔다든가 혹은 그 의욕 상실을 한다든가 그렇게 되고 혹은 이제 그 약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약 40% 정도가 우울증 같은 경우는 맞지 않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별로 없는데 다행히 이런 전자약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 전자약이라는 것은 그런 전자기장을 이용해서 우리의 신경과 근육을 자극시켜주는 그런 의미에서 전자약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실제로 먹는 것이 아니다. 효과를 우리의 몸에 투여해서 자극시켜줘서 병을 치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사실 전자약을 제가 전혀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뭐 먹는 게 아닌가, 먹으면 속에서 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배출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이게 전자 장비에 가까운 그런 형태인가 보죠. 이제 그게 이제 조그마한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다양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복용하는 전자약이 이제 복용하는 게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치료라기보다도 물론 나노 로봇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있고 조그만 소형 칩으로 돼서 그걸 먹으면 우리 이제 내시경 하듯이 그 몸속에 들어 우리 어떤 부위가 잘못되니까 이제 영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네, 내시경 로봇 예, 내시경 로봇. 예. 일부 이제 나노 로봇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 이제 우리가 원하는 곳에 도착시켜서 그 부위를 이제 수술하는 데 치료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는 그런 것들도 있죠. 그런 것도 이제 전자약이라고 하고 그렇죠. 그러면 약 먹을 때 뭐 밥 먹고 먹으라 이런 게 다 소화기에 이 부담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전자약은 그런 데서는 장점이 되겠네요. 일단. 그렇죠. 네. 이제 여기도 그렇다고 해서 뭐 굳이 혹시 단점 혹은 부작용이 없지 않냐라고 있으면 뭐 환자에 따라 다르지만 이제 머리 같은 경우 TMS를 해서 경두기 자기 자극을 했을 때는 약간 두통을 앓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민감한 사람들은 간혹 발작이 있을 수 있어요. 발작이라는 게 뭐 입에다 거품 무는 발작 정도는 아니고 좀 놀라는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장비를 쓰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이미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환자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예상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넘어가면서 장비를 사용하시는 거죠. 심장 이상 있으신 분들이 심장에 페이스메이커, 네, 그것도 전자기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페이스메이커라든가 혹은 이제 우리 들리지 않는 사람들, 그 난청 있는 사람들, 전자보청기 같은 거 그것도 뭐 일종의 전자약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전자약이 우리가 이미 사용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상당히 생각보다 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우울증, 불면증 또는 이렇게 정신과 질환, 아까 치매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곳에 좀 쓰이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울증이라든가 수면장애, 그다음에 이제 치매, 뇌로 인한 질환들을 치료하는데 TMS 혹은 경두기 자기자극기가 정말 소용이 되느냐라고 이제 물으셨는데 그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뇌에 대해서 좀 먼저 간단한 우리가 공부를 하고 하면
왜 그게 전자약이 그게 가능한지를 좀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뇌 모형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예, 실제로 이거보다 더 크죠? 이 정도만 합니다. 뇌는 실질적으로 무게가 1,350g 여자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제 남자 같은 경우 최대 1,500g 정도 됩니다. 그래서 뇌는 우리 신체의 한 2% 정도, 무게 전체 무게 2% 정도에 불과한데 우리 몸에서 소용되는 에너지의 30%까지 얘가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일을 하기 때문이겠죠. 생각보다 사이즈가 작네요. 예, 사이즈가 이 정도보다 살짝 크거나 할 겁니다. 그리고 뇌는 실질적으로 화학적 성분에서 의해서 보자면은 얘는 아주 단순한 겁니다. 지방이 60%, 나머지 40%는 수분, 그다음에 단백질, 탄수화물로 이루어진 아주 단순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뇌라는 게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뇌는 기본적으로 크게 이렇게 네 부위로 나눕니다. 이게 전두엽이라고 합니다. 전두엽, 그다음에 이게 이제 두정엽,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측두엽. 측두엽은 두 개가 있겠죠. 아무래도 측두엽은 귀 쪽이 있으니까 이제 청각 신호라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돼 있고, 여기 이제 후두엽. 그다음에 이제 뇌는 이렇게 대뇌, 소뇌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전두엽이 우리답게 만드는 많은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전두엽은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말을 한다든가, 혹은 합리적 사고를 한다든가, 기획적 사고를 한다든가, 언어를 배운다든가 할 때 많은 부분 일을 하고 있는 애가입니다. 모든 뇌는 화학적 전달 신호가 있어요. 우리 소위 말하는 도파민, 세로토닌 같은 거 이름 많이 들어보시죠. 행복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이제 호르몬이라고 생각하는데 호르몬이하고 화학 전달 물질이거든요. 제때 나와줄 때 나와주고 서로 교환을 해야 되는데 과도한 스트레스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애들 뉴런이 작용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핵 전달 물질들이 잘못되면 우리가 이제 우울증이 걸리고, 그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 이제 있는 부분, 두정엽에서 전전두엽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이제 전자약을, 그래서 TMS라는 장비를 통해서 신경을 자극시켜줘서 좀 더 세게 줘서 애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깨워서 이제 해주면 우리가 이제 우울증에 상당 부분 낫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과 치료에 이 전자약이 특효를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